자, 고려 경제 파트. 페이지는 240페이지인데요. 정작 할 것은 241페이지를 갈 거예요. 토지지에 대한 공무원 월급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신라 공무원 월급을 했죠. 그죠? 노급에 대한 얘기 했죠. 자, 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역분전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나온 게 역분전이 나와야 됩니다. 역분전. 어떤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하게 됐다. 역분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조가 후삼국 통일 과정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충성도와 인품에 따라 경기도 땅에 한해서 지급한 토지로 농공행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충성하고 인품 잡으면 되겠죠. 농공행상에 대한 성격이다. 이 정도만 잡으면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얼만큼 줬습니까?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예를 들어 홍길동에게 토지 몇 개를 지급해서 딱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네, 구체적인 게 안 나오니까. 충성도와 인품,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되게 주관적이죠. 충성도와 인품을 넣으면 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네, 주관적 특징을. 농공행상, 즉 고려란 나라를 건국하는데 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역분전이다. 즉 호적이 권력을 잡았을 때 처음 나오는 제도가 역분전이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전시가입니다. 자, 역분전 다음에 전시가 갑니다. 시작했다, 정했다. 다 봐봐. 시작했다, 정했다. 전시가. 밭전자, 뗄나무 시자. 먹고 사는 분에 쌀과 보리를 주고, 시자는 뗄나무 시자죠. 지금처럼 우리가 연료가 있는 시절이 아니죠. 막 가스, 전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료로 쓰잖아요. 예전에는 뭐예요? 주로 뗄나무거든요. 그래서 뗄나무 시자예요. 뗄나무를 월급 몫으로 받았다. 밭전자. 밭전자로 하지만 논과 밭에서 생산되는 양의 일부를 나의 월급 몫으로 받았다. 시작했다, 정했다. 오케이? 처음 시작했다. 정했다. 시작했다, 정했다. 오케이? 이게 경종 때예요. 시정 전시가가 첫 번째 출발점이 경종시기입니다. 이렇게. 내용 갑니다. 전현직에 지급했대요. 전현직에게. 간품과 인품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인품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긴 했지만 인품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주관적인 내용이 약간 개입됐더라는 걸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품과 인품을 반영했을 때 무신유주의 지급으로, 이제 통일이 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유주의 지급으로 역분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전국적 규모로 정비되었다. 지급번이 키워드예요. 지급번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이미 기출 여러 번 떴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색, 공복, 자단, 비록에 따라서 자단, 비록에 따라서, 공복 색깔에 따라서 지급했대요. 이거 보죠. 일종의 법률이죠. 그죠? 그죠? 법률을 누가 만들었죠? 고려라는 나라의 법률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아니, 공무원 복식을 만든 것 자체가 법이잖아요. 너희들은 자색, 너희들은 단색, 너희들은 비색, 녹색 옷을 입으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강종 때 이거 만들었잖아. 우리 앞전 시간에 애우란 게 있지. 고려전기 8명 왕. 태, 해, 정, 광,
지금 이제 경정이잖아요, 이게 지금. 경정 때 시정 전시가라고. 아버지 강종 시기에 만들었던 걸 그대로 써먹고 있다니까, 경정이. 자단 비록에 따라서 옷 공복 색깔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지읒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3년 전 기출문제,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어. 자, 이제 목종 가보자. 목종 때 시정 전시가 봤더니 좀 불필요한 게 있더라. 시정 전시가 이렇게 만들었다. 목종 때 개정 전시가 만들었대요. 이제 인품 빠져야 할 텐데 빠지는 거 모르겠다. 보겠습니다. 전현직에 주는데 인품을 배치하고 관직만 했대요. 좀 더 나아졌죠? 관직만 갖고 했고요. 인품은 제거했. 요거 다 된 반면에 인품이 이제 제거되기 시작했죠. 당연히 인품 빠져야죠. 어떻게 인품을 갖다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불가능하잖아요. 인품이라는 게. 데이터가 쓰라도 어떻게 보는 사람에 따라 각자 다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문관 우대와 한해과가 설치되고 구인조도 지급되었대요. 핵심은 한해과죠. 한해과하고 구인전이 구인들에게도 월급이 지급됐대요. 한해과 보죠. 우리가 총 18품이잖아요. 그죠? 1부터 총 18품에 급수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1급부터 9급 공무원까지 이렇게 있죠. 고려는 총 18품이 생각했어요. 조선도 18품이에요. 자, 그런데 주다 보니 무슨 얘기냐면 지방의 향리. 오늘 지금 여러분 지금 지방직 공무원 합격하면 향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애들에게 줄 월급을 빠뜨려 버렸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 얼굴 법에서 만들다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적으로 한해과라는 걸 만들어서 개정전시과 때, 목종 때 향리들에게 월급이 지급되기 시작하더라. 이제 가셨죠? 그 다음에요. 전치를 시지보다 많이 지급하였고 토지 지급량이 이전보다 감소하여 16과연 시지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밑에 제일 하단에 도표 한번 봐주시죠. 도표 보시면 목종 시기의 개정 전시가 보시면 16, 17, 18, 10 간등에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아요. 뗄려먹어 지급되지 않아요. 그 빈 여부에 색깔 좀 칠해줘 버려요. 색깔 좀 확 칠해봐. 딱 드러나게끔. 아, 개정 전시가 때는 16부터 16, 17, 8에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았네. 또 제일 밑에 봐봐. 문종 때 경정 전시가는 어떻게 해요? 16이 아니라 15 간등부터는 시지가 아예 지급되지 않아요. 이것도 쫙 색깔 좀 칠해봐.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정 전시과 이제 문종 때입니다. 네. 경정 전시과. 문종 때 되면 중요한 게 뭐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중대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봐요. 중대가 되면. 고려를 전기, 중기, 후기로 봤을 때 문종 때 되면 중기가 또 중대가 시작된 시점 봐봐. 경자가 뭐냐면 한자로 다시 경자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바꿨다는 뜻이에요. 원래 옛날 책에는 갱정전시가예요. 근데 두 가지 의미 나오기 때문에 경정전시가로 쓰는 거예요. 그 우리 교도소에 쓰는 단어가 갱생의 길을 간다 그러거든요. 생을 고쳐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쉬운 얘기는 아니죠. 범죄인들에게 생을 다시 바꿔서 살자 하면 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교도소 가면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경정전시가 다시 한 번 더 바꿨다. 보죠? 이제는 이 두 가지는 전현직에 지급했다고 그랬죠? 전현직에 지급했는데 이제는 현직자면 지급하겠대요. 여기는 현직자면 지급합니다. 자, 봐봐. 퀘스천 마크. 뭘 지급하는지 질문해 볼게요. 뭘 지급하죠? 전현직에게? 땅을 지급한다. 뭘 지급합니까? 땅을 지급해요? 뒤로 한번 가볼까요? 뭘 지급하죠?
전직에게 땅 지급한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본 적 없어? 옆으로 가볼까요? 뭘 지급하죠? 멍 때리면 안 되는데?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뭐 지급하죠? 오, 맞아요. 네. 잘 보세요. 신라, 고려, 조선 공통이에요. 잘 봐요. 생산되는 건 땅이잖아요. 그죠? 땅은 소유권자가 있고요. 그죠? 여기는 수조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은 땅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주인은 농사 짓고 국가에다가 뭘 내죠? 얘네들은 똑같이 세금 내잖아요. 생산되는 일부를 세금 내잖아요. 자, 근데 공무원은 뭘 가져가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생산된 양의 땅 주인이 생산된 양의 일부를 나의 뭘 가져가는 거예요? 월급? 몫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야. 수조권이야. 오케이? 자, 선생님 인천 광역시장으로 왔다. 오케이? 지금 고려시들 와보자고. 인천 광역시장 와서 내가 월급을 받겠지. 그 월급을 뭐라 그런다? 수조권. 생산된 양의 일부를 나의 월급 몫으로 가져간다. 자, 반대로 내가 소유권을 한번 가져간다 쳐볼까요? 자, 미추홀구 전체를 내고 소유권을 가져갔대요. 그리고 임기권 서울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 땅을 내가 다 팔아버렸대. 내가 농사 지을 땅이 아니니까. 여기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다음 광역시장은 또다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연수구 땅을 다 받았대요. 또 서울로 갔대요. 팔고. 그 다음에 인천에 다른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인천에 땅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월급 줄 땅이 없어진다고. 꼭 기억하실 걸. 뭘 가져간다고요? 소유권이 아니라 신라, 고려, 조선 다 공통이라고요. 장난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소유권을 지고 틀린 지분이야. 무조건 틀린 지분이야. 잘 기억하셔야 돼.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생산된 양의 일부를, 즉 국가에 세금 낼 걸 나의 그걸 월급 몫으로 가져왔다. 일급을.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장 쉽게 내고 기본적으로 되는 게 이 단어야. 이 지문이야. 이게 사람이 월급을 돈으로 받았던 그 개념 때문에 내가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을 받았으니까 땅이 내 거라 생각한다는 거야. 생산된 양의 일부를 나의 월급 몫으로 하는 걸 수조건이라고 잘 아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에 대한 차별 대우 폐지와 군인에 대한 예우가 현재 개설되었다. 5품 이상의 공업전이 지급되고 하급 관리에도 한인전이 지급되었다. 자, 이제 예역전이 지급됐네요. 예역전 밑줄. 네. 예역전이 지급됐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나타났죠. 향리들에게도 예역전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적으로 18분 만에 들어왔다는 얘기 되겠지요. 그 다음에 별사전 승려들에게도 지급됐고요. 그 다음에 구분전이 지급됐고 18가에 들지 못한 세력은 한 해가는 소멸됩니다. 왜? 예역전이 지급됐기 때문에 다시 두 번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해가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월급을 두 번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건 부당하죠. 별정전시가를 신설했대요. 18가로 구분된 전시가는 별도로 무상계 및 전시 및 무상계 전시 및 별사 전시가 구분됐대요. 무상계 전시, 향리, 탐낭족, 여진, 추장, 노병, 공장, 악인 특수한 계층에 무상계가 주어졌습니다. 별사 전시, 지리업과 승려들에게 별사전을 지급했대요. 그 다음에 도표 다시 봅니다. 1부터 18품 중에서 일반 봐보겠습니다. 일반, 제1관 등에 해당되는. 여기는 봐봐. 고려와 조선의 간직의 공통점이 봐봐. 정일, 종일에서부터 정구, 종구로 끝나게 돼 있지. 고박 2라면 총 몇 팔풍이 돼? 18풍계가 된 거야. 그잖아. 정일, 정이, 정일, 종일, 정이, 종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고박 2 하면 총 18품이 되잖아. 고박이 하면은. 그지? 조선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정일, 종일. 끝에 정구, 종구. 정과 종으로 나눠서 이렇게. 고박 2 하면 총 18품계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죠? 근데 자, 봐봐. 오른쪽에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정일품, 형식상에 있을 뿐은 이거 관직이 없어요. 여기 주로 종일품이 문화시중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 정일품 봐보시죠. 여기 영의정, 자의정, 무의정 아시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고래 정일품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허직이에요. 없다고요. 가장 덮으신 분은 여기야. 그러니까 편제상 정일품이 있을 뿐이야. 오케이? 자,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고려의 정일품과 조선의 정일품은 통상 고위 관료인 문화시중과 자의정, 의정들에게 해당되는 직책입니다. OX 물어본다. OX? 뭐가 틀렸지? 이건 되게 난이도 있는 문제야. 이건 되게 난이도 높아지는 문제야. 그죠? 뒤에 것 몰라도 돼. 밑에부터 몰라도 돼. 요것만 딱 잡으라고. 아, 고려도 정일, 종일인데 정일은 직제만 있고 실제는 공문이 없어요. 대신 조선은 어떻게 정일품, 종일품 다 존재해요.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것만 딱 잡으면 나머지 뭐 정매품 이런 거 하지 마.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수험생 중에 선생님 제가 이번에 청묘를 갔다 왔는데요. 할아버지 멧돼손인데 묘지명에 정매품 나와 있고 무슨 간직명이 나오는데 그 사진을 찍어 왔으면 한번 봐주십시오. 오, 직제 할아버지요? 네, 맞습니다. 출세하신 분인데 공부 열심히 해라. 니네 할아버지는 과거 시험 합격해서 되게 높은 벼슬 이만큼 올라갔는데 니는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제일 끝에 하고 있잖아. 이거는 뭐 합격 못하면 가문의 수치다. 네. 그 친구 괜히 물어봤네요. 괜히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것도 어렵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1 봐보세요. 110결. 단위는 결이에요. 토지의 단위가 결이니까. 자, 제일 1관등에 시정 전시가, 전자 시체가 110, 목전가 봐. 170, 150.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급량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빨리 얘기해. 써놓으라고 거기다가. 네. 지급량이 감소했다. 하살표 하시고 지급량이 감소했다 적으라고. 지급량이 동일하다 증가했다 이런 질문 말장난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표가 있네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도표 특징이 뭔가 정도는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딱딱 찍어준 부분 정도는 알고 가라는 얘기야. 다음 페이지. 토지 분급가입니다. 과전, 공음전, 한인전, 구인전, 구분전, 내장전, 공회전, 사원전, 별사전, 내역전, 둔전. 이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도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자, 민전은 알아야 됩니다. 농민이나 귀족 등이 사적으로 소유한 토지, 매매 상속 증여, 이건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입니다. 가장 많은 토지는 민전입니다. 농민들이 토지죠. 여기는 토지를 매매, 사고 팔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상속은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이걸 받는 거고, 증여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식이 물려주는 것도 증여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에 전시가 붕괴, 무신정권기와 원간섭길 계기로 가속화되었다. 그것만 밑줄만 그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봐봐. 지금 이제 역분전, 그 다음에 전시가, 그 다음에 무신정권 시기에 새로운 거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검문세대의 권력을 잡아. 이게 녹과전이에요. 녹과전. 신입 공무원들은 들었는데 월급 줄 게 없어요. 왜? 양반들이 원간섭기에 검문세족 토지를 다 뺏어 버렸어. 그러니까 다 검문세족 땅인 거야. 국가 땅이 없는 거야, 거의. 검문세족들이 경기 8년에 한해 토지를 좀 내놔라고 해가지고, 예, 새롭게 진출한 이 친구들에게 월급을 주게 해서 만든 게 녹과전이에요. 이게 녹과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들의 권력을 잡죠. 신진사대부 등장하면서 이제 새롭게 정도전 같은 세력, 이성계 같은 세력들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법이겠죠. 이건 나중에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수치제도 갑니다. 수치제도. 경제파들 가장 잘 나오는 게 두 가지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세금 내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고려는 이것만 나오고 이건 나오질 않아요. 이건 나올 게 없어요.
근데 기본을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돼요. 봐봐. 고려는 수취제도가 안 나오는 대신에 조선의 수취제도는 나온다고요. 고려 세금제도 안 나오지만 조선 건 나온다고. 그럼 세금을 거둬들인 데는 뭐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고려도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세 가지를 거둔다고. 지금 우리 세금 수백 가지가 되죠. 수천 가지가 되죠. 세금, 그죠? 아, 한자로 조, 용조 세 가지를 거둔다고. 조 갑니다. 한자로 적어볼까요? 이렇게. 벼조자, 쌀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쌀로 세금 걷어가는 거예요. 그럼 쌀로 세금 걷으면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려고 하고 백성은 어떻게 세금을 찔끔 내고 싶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 이게 무슨 조화지? 이 제도를 결부법이라고 불러요. 수확량에 따른 징수예요. 국가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백성은 적게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우리 가족이 뭐 대가족이 한 열 몇 명 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뭐 아버지 형제들, 우리 형제들이 합쳐서 열 몇 명 된다고. 이 생산량 나가지고 1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양을 줄이려고 하고 국가는 세금 많이 걷어가려고 치열하게 싸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국가와 농민 사이에. 무엇 때문에? 수확량에 따른 징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백성은 풍년이라고 얘기해야 돼? 흉년이라고 얘기해야 돼? 풍년이어도 흉년이라고 얘기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국가는 어떻게? 흉년이어도 풍년이라고 얘기해야만 세금을 많이 걷어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향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고래 향리는 월급이 나와 상관이 없어. 예역전이 나오니까. 근데 조선 향리는 월급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봐. 그러면 고래 향리가 더 부패할까? 조선 향리가 더 부패할까? 당연히 월급 받지 못한 조선 향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지. 그럼 조선 향리는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될까? 받을 게 없잖아. 그럼 자기보다 낮은 직급이 어디야? 농민이야. 왜? 세금 직접 징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만큼만 왕창 걷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향리가 욕을 먹을까 안 먹을까? 먹지. 그럼 여러분도 지금 현재 21세기판 향리가 돼. 앞으로 합격하게 되면. 그죠?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긴 받지. 농민들로 받는 게 아니지. 백성들로 받는 거 아니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월급 이만큼밖에 안 준다고. 응? 이만큼밖에 안 준다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그 공무원 월급이 지금 20년 넘게 이거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세상에 물가 이만큼 올라가고 세상에 모든 직종에 월급 다 올라가는데 공무원만 딱 수습돼 놨어. 그럼 여러분이 공무원 딱 월급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실망하지. 뭐야 이게.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닌데. 그잖아요.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김영란법을 만들어 놨긴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내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좀 되면 이제 가족이 생기게 된다고. 가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부와 모가 책임져야 된다고. 가족이 생기게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 그럼 현 정부도 마찬가지, 다음 정부도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국가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공무원 월급을 상향 조정해야 돼. 그래야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만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고 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면 이건 원칙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준점을 올려줘야 돼. 선생님 하는 말, 차포티가 얼마 줘야 된다고 최소한도? 3장은 줘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 부패 안 한다고. 2장 주면 부패한다고. 2장 줬는데 거기 차포 띄고 나면 없어. 남는 게 없어. 그렇잖아. 현실적인 그렇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되고 싶은데 현실은 야씨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받으려고 공무원 했나? 이렇게 1년 넘게 공부했나? 죽기 살기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정부는 이거저거 다 놓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돼. 공무원 인재를 빨리 잡아야 돼. 인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나요? 나라 끌고 갈 인재들입니다. 자, 이걸 받는 거예요. 이것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용. 쓸 용자예요. 쓸 용자. 남자들 군대 가는 거야. 누가 군대 가죠? 정남이 갑니다. 정남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죠? 16, 60세 미만의 남자를 정남이라고 그러죠. 정자가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를 얘기한다고 그러죠. 요역은 뭐죠? 국가가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요즘처럼 태풍이 자주 들어오고 폭우가 쏟아질 때 어떻게 담벼락 무너졌다, 토지가 유실됐다,
이럴 때 동원되는 일들. 고를 조자예요. 고를 조자. 고를 조자.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걷어가는 거. 조선시대 지방 특산물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상공, 별공, 진상. 선생님이 금년 5월달 시험 보기 전에 이거 나옵니다 얘기했습니다. 조선시대 이거 대하는 대동법입니다. 되게 어렵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다 맞으라고 그냥 출제해버렸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만 힘들지. 제가 해년마다 얘기해요. 학교 가면 원장님 뭐 사줄 생각하지 말고 마이크 하나 사주라. 몇 년째 얘기했는데 합격생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마이크를 사온 애들 한 명도 못 봤어. 이렇게 된 친구가 선생님 제가 합격만 마이크 한 박스로 사드리겠습니다. 합격만 한다면 동의하시죠? 말 못하겠어. 그냥 말만 때우는데 그죠? 실천을 할지 안 할지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뭐. 몇 박스? 한 트럭? 에이씨, 남자가 배포 있게 말이라도 한 트럭 해야지 뭐. 한 박스가 뭐야? 몇 트럭? 한 15톤 트럭에다 몇 가져와야지. 공장을 털어서라도 가져와야지 합격 만나면 그죠? 아니 이 정도 뭐 말장난 못하겠어. 합격 만나면 못할 게 어딨어. 말로 천장비 가면 돼. 그잖아. 그리고 택배를 하나 보내면 되잖아. 자, 됐죠? 이건 고려시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나 세금 제도가 신라, 고려, 조선이 공통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조, 용, 조가 있다고. 시험에 주로 나온 건 신라, 그 다음에 조선이다. 고려 건 나올 게 없다. 그래서 조선 할 때 이거 또 할 때 여러분들 대답. 이건 조선 할 때는 되게 좀 정확하게 나가야 돼. 보통 이게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야. 오케이? 이건 좀 아주 간소하게 좀 했다. 그 다음에 243쪽 한번 봐주세요. 조운제도 봐보세요. 조운제도. 그 조자가 배조자야. 243쪽이야. 오른쪽에. 동그란 3번이 조운제도에서 그 조자가 배조자라고. 그리고 배를 만드는 사업을 뭐라 불러? 그렇지. 조선업이라고 하지. 그 조자를 쓰는 거야. 배를 만드는 업이라는 뜻이죠. 조우니까 뭐야? 운하야. 강에 배를 띄워서 거기서 지방의 세금을 걷어서 서울로 올려 보내는 제도야. 이걸 조운제도라 불러. 지방에서 강이나 바다에 배를 띄워서 그 지역의 세금을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 제도 조운제도라 불러요. 여기는 이제 고려시대니까 개성까지 올라가는 거고 조선시대는 뭐야? 서울까지 올라가는 제도가 되겠죠. 자, 봐봐. 세곡을 생산지에서 조창까지 운반하는 것은 농민이 부여했다. 자, 봐봐. 여기가 개성이다. 개성. 지방에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이런 걸 우리 조창이라고 부른다고. 지방에서 세금을 거둬서 보관하는 창고를 갖다가 조창이라고 부른다. 그럼 서울에 있는 걸 뭐라고 할까? 서울 경자를 써서 뭐라고 할까? 여기는 경창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봐봐. 전라도 지역의 물건을, 충청도 지역의 물건을, 경상도 지역의 물건을 통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다고. 자, 이렇게 배에다 물건을 시키고 올라가는 제도, 이런 제도를 뭐라고 그런다? 조운제도로 한다고. 조운제도로 한다. 대신에 조선이라는 게 서울이니까 여기도 올라가는 제도다. 오케이? 고려는 수도 개성으로, 조선은 한양, 서울로 올라가는 제도, 얘 같은 제도를 조운제도. 지방의 농민들이 세금을 거둬서 임시 보관하는 창고를 조창. 서울은 뭐다? 경창. 그럼 올라가면 서울 잘하니까 주로 어딜까? 마포 쪽이야. 마포하고 용산이야. 한강변이 있지. 봐봐. 여기 봐봐. 조선시대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여기 인천, 강화도 앞으로 온다고, 이렇게. 강화도에서 통과해서 여기
새로 길 뚫린 데 있지. 한강가 배 다니는 길 있지. 그렇게 해서 여기 마포까지 간다고. 오늘날에 홍대 입구가 마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물건을 내리면 주로 오늘날에 홍대 부근에 경창이 주로 많이 창고가 이렇게 쫙쫙 배치되어 있다. 예나 지금이나 홍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야. 그렇지 않나요? 아니, 돈 될 만한 게 사람이 모이죠. 돈 안 되는 곳에 사람이 오진 않아. 또 놀 만한 것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거지, 놀 만하지 않는 곳에 사람이 오진 않아. 예나 지금 홍대는 여전히 마포 쪽은 분배야. 자, 그럼 봐봐. 다른 공부가 아니야. 조선시대 연결돼.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먹거리가 있어야 돼. 즐길 거리가 있어야 돼. 돈을 써야 돼. 은행이 있어야 돼. 자다 보니까 잠자야 될 것 같아. 집에 가기 어려울 것 같아. 숙박시설이 발달돼. 아침에 일어날 때 배고파. 밥 먹어야 되겠어. 요식업이 발달돼. 딱 홍대야. 홍대 가봐. 딱 거기야. 선생님이 말한 거기 다 있다고, 홍대에 가면. 내 몸만 가져오고 카드만 하나 가져오면 마음껏 놀다 식료 마시고 2박 3일 놀다가 다시 내려오면 돼. 똑같아. 저도 마찬가지야. 전시도 마찬가지야. 네. 자, 됐죠? 저 번째도. 두 번째 갑니다. 문종대 전국에 13개 조창이다. 13개 조창 외줄고. 지방에서 그 조세는 일단 조창에 집착했다가 지방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2월부터 5월까지 경창, 2월부터 5월까지 밑줄 그고 색깔 좀 칠해줘. 그해 바로 올해 보낸 게 아니라 그 이듬해 날씨가 풀리는 봄부터 5월까지 다 올려보내라고. 쭉 색깔 좀 칠해. 이걸 조창이 있는 포나 부곡은 한 개의 촌락으로 판관, 향이 조창민으로 구성. 판관은 중앙에서 파견한 예관으로 조창의 감독관이다. 그들은 군연맨보다 정치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을 섞여 있으면 조창민에서 국가가 부관은 여기에 종사해야 합니다. 고려 양계는 포를 설치하지 않는데 이것은 국방상 요지로서 세국을 군량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개경까지 운반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거기에 사심 젖대비라든가 군사훈련비로 사용하라. 어디는 양계, 동계와 국계는 세금을 거두되 서울로 보내지 말라고. 뭐로 쓰라고? 거기에 군사비용과 사신 젖대비로 써주세요. 주의 밑에 가봐. 조절은 조선시대 좋은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고려 초기는 금유 조장 전운사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성종 때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지방관이 조세와 공납의 징수 운영 책임을 맡았습니다. 금유 조장 전운사. 이거 누가 만들었죠? 태조 안건식이. 뭐죠? 세금 징수해서 서울까지 운반 역할을 했던 게 이거라고. 왜? 지방관이 없잖아요. 사신관밖에 없잖아요. 사신관밖에 없다고. 대신 세금을 걷어오는 아저씨들 하나 만들었다. 금유 조장 전운사를 만들었다. 여기 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자리 없어질까요? 지방에 관리가 파견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성종 시기부터는 어떻게 해? 관리가 파견되기 때문에 관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야. 이거 이론 하에 봐봐봐. 다음은 고려시대 금유 조장 전운사가 활동한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보면 뭐가 돼요? 고려 전기예요, 중기, 후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응용이야. 내가 응용할 수도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금유 조장 전운사가 무슨 말 자체인지도 몰라버리면 이 자체가 그냥 어려워지는 거야. 이해 갔죠? 이런 게 아주 디테일한 지문 연구하는 거야. 지문을 분석해 보는 거야. 금유 조장 전운사가 뭐지? 시작. 왜 만들었지? 어느 시기에 썼지?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페이지 넘겨주세요. 확인학습 됐고요. 246쪽 고려의 경제활동. 중간에 하나만 하면 돼. 그 박스에 있는 거 봐봐요. 고려전기, 휴한농법, 한 해 걸려 경쟁하는 이력전과 두 해 걸려 경쟁하는 제2역전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땅이 항폐화돼요. 왜?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폐화되기 때문에 1년 쉬고 2년 쉬고 한다는 거야. 이걸 휴한, 휴가 간다는 얘기 할 때 땅이 휴가가 버렸어요.
직파법이 일반적이었대요. 직파법이라는 것은 봐봐, 선생님 봐봐. 손에 씨앗을 잡고 직접 뿌리는 거예요. 이걸 직파법이라고. 편리하긴 한데 어떻게요? 얘가 100%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뿌리를 받고 싹이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초기에 나타나는 게 직파법이야.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 다음 1년에 하나의 작물만 지어보는 게 일반적이다. 1년 1작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2년 3작에 윤작법이 처음 등장했대요. 별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2년 3작에 조보리콩이 윤작법이 등장했대요. 조보리콩. 2년에 걸쳐서 3개의 작물을 만들어냈대요. 예전에는 조만 계속 심었어. 보리만 계속 심었어. 콩만 계속 심었어.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땅이? 좀 더 전문 용어로 땅이 산성화돼 버려. 그래서 땅이 썩어버린 거야. 썩은 땅에 씨앗을 뿌린다고 열매가 싹이 올라오겠냐는 얘기야. 안 되잖아요. 근데 2년에 이 3개의 작물을 돌아가면서 심어봤대요. 그랬더니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농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일종의 우리 요즘 영감이 과학이 좀 발달된 거야. 이걸 뿌리면 질소가 땅에 쌓여. 항폐화돼. 근데 여기 인이죠. 여기 칼륨이 나와. 이걸 섞어봤다는 거야. 섞어봤더니 어떻게? 산성화를 막을 수 있고 최소한도 알칼리는 안 되더라도 중성화된 땅을 유지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속적으로 농사를 하겠다. 이게 일종의 이제 과학이 발달해 나시는 거야. 이게 2년 3년 윤작법이에요. 이게 과학을 보지 않고 일단 경험치를, 농민들의 그 경험치가 이게 이렇게 2년 3작이 되더라는 거죠. 대단한 발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까지, 야, 이거 한 2년 쉬어야 돼. 땅이 없는 2년 쉬고 나면 뭘 먹고 살아야 돼, 이 사람들. 과학 농법이 발달되면서 세계의 작물을 계속 이뤄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등장에 동그란 뜻이죠. 등장의 등. 고려 중기가 봐서 2년 3년법이 보급됐대요. 보급됐던 거 쳐봐요. 중기에 2년 3년법이 보급됐대요. 조선 전기가 보시죠. 2년 3년법이 일반에 이래 동그라미 쳐보시죠. 이래 동그라미.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조선 전기에 2년 3년 윤작법을 말장난 칠 거란 말이야. 암기하시면 돼요. 등 보일라. 선생님 판사하면 선생님 등 보이잖아. 등 보이잖아. 보인 걸로 해 그냥. 등 보일라. 집에서는 보일라가 아니고요. 등 보일라. 뭐야? 고려전개 등장 후기에 보급 조선전개 일반화됐다고. 뭐가? 요거에. 조보리콩 2년 3대 윤작법이 이렇게 외우라고. 등 보일라. 이걸로 말장난 칠 거란 말이야. 이런 건 어떻게? 암기코드를 잡아. 등장했다, 보급됐다, 일반했다. 고려전기 2년 3대 윤작법이 등장했다, 후기에 보급됐다, 조선전기 일반화됐다. 선생님 농업 가르치는 선생님도 아닌데 역사에 나와요. 농법이 나오니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예.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암기해버려. 그냥 암기해서 끝내. 그냥. 예. 이해할 과목이 있고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고려 후기. 휴안농법의 국법으로 신경법과 시비법. 신경법. 땅을 깊이 판다는 얘기. 시비는 퇴비를 쓴다는 얘기. 이날 유선에 보급되었다. 이양법이 고려 후기에 이양법이 일부 남부지방에 보급됐대. 조선 전기가 되면 국가가 이양법을 반대했어요. 왜? 시기에서 모내기는 가장 필요한 게 물이 확보돼야 되는데 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 전기는 국가에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일부 분홍들, 양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내기를 시작했어요. 그 축적된 기술 때문에 전 후기가 되면 모내기가 일반화되는 거야. 누구나 다 일반화되는 거야. 지금 모내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 나이 때는 모내기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한자로 이양법이라 불러요. 모내기 솔직히 모르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아니, 선생님도 농사 지은 사람 아니잖아. 당연히 모르지. 그지? 모내기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옮겨 심는 거, 그걸 이양이라 불러요. 봐봐. 이게 선생님 논이야,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게 선생님 가지고 있는 논인데 여기 모판이야. 그러니까 봐봐. 이 벽시가 있잖아. 어? 벽시를 갖다가 모판에다 심어. 빼곡이 막 자랄 거 아니야. 그지? 생성됐지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생성된 애를 갖다가 여기다가 심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띄어서 이렇게 심는 거야. 이렇게. 이걸 모내기라고 불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뛰는 거야. 왜? 왜냐면 얘들이 성장할 때 차지할 수 있는 볼륨도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심는 거야. 이렇게. 이걸 옮겨서 심었다. 이 양법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직파법에 했어요. 그냥 벽시 한 주먹 잡어. 막 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뿌렸을 때 편리하긴 한데 문제점이 뭘까? 문제점? 생성률이 떨어져. 왜? 물에 들어가서 둥둥둥 떠다니는 죽어버리는 거야. 대신에 땅 깊이 탁 착삭된 애들 있지. 얘들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온다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두 번째, 이 벼농사라도 하면 잡초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 애들이 물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뽑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벼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잡초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봐봐. 막 뿌려놓으면 얘들이 벼들이 성장하면 그 땅 주인이 가서 잡초를 뽑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논에. 근데 자기가 심은 논을 뭐를 갖다 바꾸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야. 다 죽는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일정한 통로를 만들었어. 이렇게 우리 여러분 책상 사이로 이렇게 통로가 있듯이. 그럼 주인이 어떻게? 오, 잡초 있네. 오, 이쪽도 있어. 되게 일이 간단해져. 노동력이 감소해. 대신에 생산성은 증가해. 그러나 조선전기는 저수지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 가둬놓은 것들이 보라고 그러거든요. 저수지와 보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선전기는 국가에서 반대해요. 근데 이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민들과 분농들은요. 그래서 모르게 국가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모내기법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산성이 증가되고 노동력이 감소된 거 훨씬 더 이긴 거야. 그러다 보니 후기가 되니까 어떻게 모두 다 일반화된 거야. 왜? 농민들 농사 지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야? 파하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물을 확보되기 때문에 자기 논이 이 강의실 정도 된다면 이쪽 귀퉁이를 땅을 갖다 일부러 갖다 땅을 파. 그래서 물을 가둬놓는 거 이걸 보라고 불러. 보. 지역에 따라 사투리 조금 다르긴 해요. 한자로 보라고 불러. 물을 자기가 큰 마을의 저수지 물이 아니라 내가 농사질 물을 내가 확보해 버리는 거야. 남한테 사정하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물을 저장했다가 여기서 필요한 물을 이렇게 퍼서 대신 물을 주면 되는 거야. 이게 보예요. 자,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국가에서는 처음 반대했다고 그랬죠. 조선전기에. 후기는 일반화됐다고 그랬지. 그럼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일반화됐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가장 핵심일까? 물이 확보지. 그럼 어느 지역이 보를 가장 먼저 확보했냐 물어보는 거야. 마을 저수지는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 논에 물을 만드는 건 자기 노동력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밤새 파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보가 가장 많이 먼저 확보된 지역이 어딜까 물어봤다. 선택 지문에 그게 답으로 나왔다.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확보됐을까? 경상도였어요. 근데 거기다 전라도 지역에 보가 가장 많이 확보돼서 가장 먼저 시행돼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어려운 거야.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시험 문제가 요즘에 쉽게 나와서 큰 문제는 없는데 또 핀도 돈 애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갑자기 확 내년에 시험 이렇게 난이도 올리면 어떻게 쫄딱 망한단 말이야.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이런 식의 듣도 보지도 못한 문제가 혹시 출제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골 때리는 거지. 망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되게 유리할 수 있어. 남이 점수가 안 나고 내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차별화. 꼭 알아두셔야 돼. 어떤 과목이든 간에 여러분이 차별화될 수 있는 과목,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과목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한국어가 됐든, 기타 과목이 됐든 간에.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과목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거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목화전래 보시죠. 목화전래. 고려 후기에 우리 다시 알다시피 문익점이 목화를 전래했습니다. 화살표 옆에 적으세요. 조선전기 일반화를 적으세요. 목화는 조선전기가 되면 일반화가 됩니다. 네. 이게 뭐죠?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겨울에 아웃도어 하나 내지 두 개는 다 가지고 있을 거야. 그죠? 브랜드별로 막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존에 아웃도어 하나씩 다 있잖아. 겨울 방한용으로. 그러니까 솜을 집어넣어, 모카 솜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옷을 두꺼운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요즘에 아웃도어야. 아웃도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보일러 시설이 있어서 겨울에 특별하게 막 이불 두꺼운 게 필요 없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온돌방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꺼운 이불을 만들어야 돼. 이게 솜을 이만큼 두껍게 넣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겨울을 몸, 그 다음에 방에 온도를 보온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모카였던 거예요. 고륙에 문익점이 처음 전래했고 좋은 전기가 되면 일반화됐다. 이거 봐봐. 모카 솜을 땄잖아. 이렇게 모카가 이렇게 열려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솜이 보글보글 이렇게 하얗게 주먹만한 게 이런다고. 오케이? 나무에서 자란다고 이렇게. 그럼 이걸 따가지고 모아서 어떻게? 실도 만들어야 돼. 그럼 이렇게 물레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이걸 물레라고 불러. 물레는 문익점의 아들이야. 문익점의 아들이 만들었다 물레. 그래서 우리 발음 내주로 이렇게 물레라고 불러요. 영등포구 물레동이 옛날에 목화솜을 따준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네. 상업발달 특별한 게 없어요. 오른쪽 화폐만 가보겠습니다. 화폐 보세요. 쌀과 저포가 교환의 기준이었다. 쌀과 저포랑 옷감을 얘기합니다. 철정과 은병 등이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종 때 건원중보, 밑줄을 그어야 돼요. 건원중보 최초의 화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입니다. 건원중보가 최초의 화폐입니다. 물론 유통 실패합니다. 숙종대 서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그 다음에 은병 또는 할구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보시면 비슷한 단어가 두 개 들어갔을 거야. 해동통보와 해동중보가 있지. 해동통보는 첫 번째 맞는 걸 해동통보로 하고, 그 다음에 화폐가 부족해서 두 번째 제작에 따라서 해동중보라 불러요. 같은 화폐인데 첫 번째 제작, 퍼스트 제작, 세컨 제작, 제작의 시기에 따라서 통보, 중보 달리 불러요. 은병은 고액의 화폐입니다. 고액의 화폐이기도 합니다. 시전 안 하셔도 되고, 관영상점. 관영상점 이거 하나 지문 나왔대요. 개경, 서경, 동경에 대도시의 관청, 수공업자에게 생산된 물품을 판매, 서적, 주점, 다점, 밑으로 가요. 주로 고려시대 사람들이 화폐를 뭘 사용했습니까? 책을 사고 술 먹고 커피숍 가서 차 마셨다고. 이 세 가지를 주로 썼다고 지문에 선택지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경시서, 상행이 감독하는 물가 조절 기구이다 정도까지만. 무역의 발달, 대무역. 병난도에 체크해야 돼. 병난도. 개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병난도 잡아야 돼요. 예성강변에 있습니다. 예성강변에 있는 게 병난도입니다.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습니다. 송에서 비단약재, 서적 수입. 고려에서 송에 수출한 게 금은 낮은 칠기. 하문석은 강화도 겁니다. 강화도 하문석이 주로 송나라에 수출되었다. 인삼과 먹 등이 수출되기도 하였다. 거란 여진은 모, 피, 말 등과 고려 농기구, 식량과 교환해 갔답니다. 아라비아 대식국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순, 향로, 산호 등을 매매했습니다. 얘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계기가 됐습니다. 아랍의 상인들에게 의해서. 오늘날은 뭐 이란, 이라크 정도 해당되는 나라라고 봐야 되겠지요. 일본에서 유황과 순을 수입, 곡식, 인삼, 서적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우리가 수출한 건 공통적인 게 뭐죠? 인삼이에요, 인삼. 얘나 지금 우리 인삼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수공업 발달 갑니다. 전개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이 발달하였으며,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이란 향소 부구할 때 그 소자예요. 소민들이 생산되는 물건들이 발달했으며, 후기에는 민간숭어업과 사원숭어업, 사원은 절입니다. 절에서 이런 특정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대요. 그 뒤에 표정 밑에 봐봐요. 사원숭어업, 기술을 가진 승려와 노비들이 배, 모시, 기와, 술, 소금 등을
생산 판매인데 핵심 뭐가 의심나는 게 하나 있죠. 술이죠. 절에서 술을 만들어서 스님이 술을 만들어서 시중에 팔았대요. 자, 봐봐. 되게 재밌잖아요. 절 사원에서 술을 만들어서 판매에 돈 벌었다는 얘기죠. 이익이 됐다는 얘기죠. 뭐 돈이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굳이 돈을 왜 벌려고 하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자, 이익금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좋은 데 쓰면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전부 다 현금 박치기였다고. 카드가 없던 시절에. 그죠? 최소한도 여러분이 제 호주머니 쪽에 패스포트에 돈 1, 2만 원, 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정도 가지고 다녔을 거야. 비상금으로. 그죠? 또 버스나 택시도 타야 되니까. 지금은 세상 좋아졌죠? 카드 아니면 무슨 페이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됐으니까. 이걸 돈을 벌게 되면 은행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다 보관해야 돼? 절에 어느 한 건물에다가 이렇게 이 돈을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어야 된다. 항상 돈이 많이 있는 것에 꼭 누가 노리는 애들이 있지. 예나 지금이나. 지금이야 은행 털이가 불가능하게 됐죠. 세코민이 비상 도구와 카메라도 있어서 불가능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절을 누가 지켜야 돼? 이 창고에 돈을 가득 채워놨다고. 분명히 이걸 노리고 오는 애도 있을 거거든. 밤손님 있을 거거든. 누가 지켜야 되지? 스님이 지켜야 되겠지. 진들 돈이니까. 근데 스님이 지키는데 스님이 한 명이 가능할까요? 우리 여기 여러분과 제가 같이 틀로 한번 갈까요? 근데 정보는 스님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 스님만 재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차 1톤 차 하나 딱 끌고 와서 실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돈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들 돈이 있든가 말든가 전혀 뭐 해롱해롱 졸려가지고. 그럼 스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숫자도 증가돼야 되고, 얘들이 뭐가 돼야 돼? 무의도 배워야 돼요. 무승들이 등장해. 절에서 무승들이 등장한다고. 근데 무승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시중에 있는 불량배들도 갖다가 써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잘못되고 있는 거야? 왠지 모르게 냄새가 나지 않아? 구린내가 나지 않아? 이거? 순수한 그 종교의 기능에서 어떻게 돈을 밝히는, 그죠? 또 지키는, 예. 그만큼 어떻게 고려의 불교가 바른 길로 가고 있어? 잘못되고 가고 있어? 그렇잖아. 종교라는 게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어떤 종교든 간에. 그죠? 그 종교가 타락하면 어때? 그 종교인들 타락한 자체를 몰라요. 예부에서 봤을 때 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그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이상한 사람 몰아서 제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얘나 지금 똑같아요. 예. 종교인들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관청수호부 좀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각 관청에 소속된 기술자들이 공장 안에 등록돼 부격을 담당하였습니다. 일반 농민이 부격으로 동원되어 생산을 보조하게 돼서 그 공장 안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장 안 단어가 조선시대 또 나올 거거든요. 이 공장안 제도가 있어요. 공장안. 뭐냐면 여기 인천이면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이크를 잘 만드는 기술자, 책을 잘 인쇄를 잘하는 기술자, 볼펜을 잘 만드는 기술자, 요즘 같으면 휴대폰을 잘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다고요. 그 명부를 출석부를 갖다가 공장안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물건을 잘 만드는 장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등록해 놓은 게 이걸 공장안이라 불러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나가게 되면 조선시대 것까지 엎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자, 사회제도부터 좀 시작하도록.